이렇게 800엔 해주고 자면 네. 누구나 언제나 힘들 수 있습니다. 손을 안 쓰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서 타포유. 타포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희연입니다. 오늘도 정형외과 전문의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을까요? 지난주 목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손저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손이 저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신경이 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나요? 신경이 눌려서 손저림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원인들이 있는데 차차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경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신경이 뭐예요 도대체? 이 신경은 쉽게 얘기하면 전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전선? 네, 이해하기 편하고요. 네. 동맥이나 정맥이 피가 흐르는 곳이라면 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전기 신호들을 전달하거나 또는 손, 발에서 느끼는 감각들을 뇌로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손이 저리는 문제는 이 신경의 문제로만 나타나는 건가요? 이제 신경이 있는 부분 어디에서든지 이상이 있으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손에서부터 팔, 어깨, 목 그리고 뇌까지 이렇게 감각신경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생기는 어떤 질환에 의해서는 손이 저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팔, 손목 등에서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게 되는 포획증후군에 대해서만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획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목에는 손가락으로 가는 수많은 인대들과 손목으로 가는 인대들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하나가 지나가고 손을 많이 쓰거나 하면 이제 인대 같은 게 붓고 염증이 생기면서 이 정중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고 손바닥 쪽 감각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자주 나타나는 직업군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중년 주부들 무거운 프라이팬을 들고 칼질을 많이 하고 해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직업병처럼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직업병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이제 뭐 부상을 당했다. 요리사라던가 아니면 미용사 이런 손을 많이 쓰는 직업군들은 누구나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손을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손목이 아플까요? 저도 뭔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되는 것 같은데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 이외에 또 다른 비슷한 질환들이 있을까요? 정중신경 말고도 척골신경도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근데 이 척골신경은 팔꿈치, 주관절에서 많이 눌릴 수가 있고요. 손목에서도 여기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신경 말고 요골신경이라는 신경이 뒤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신경도 여기서 많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팔꿈치에 생기는 주관절 터널 증후군입니다. 아까 조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지나가는 척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네 번째 손가락의 반, 다섯 번째 손가락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이렇게가 눌립니다. 이렇게 약간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계속 쭉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요 우리 팔꿈치 관절 안쪽에 있는데 주관절 안쪽에서 이 척골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유명한 게 이제 세로다인 너팔스라 그래서 요골신경이 우리가 뭐 토요일날 술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뭐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팔 베고 자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팔베개를 해주고 자면은 네. 이렇게 팔베개를 해주고 자면 네네. 거기가 딱 눌리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등이 마비가 오면서 손등이 안 올라가.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질환들 진단은 어떻게 하고 검사 방법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손저림이나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면 일단 어디가 어떻게 저리냐 이런 환자분의 이제 증상을 청취하게 되고 기본적인 이학적 검사를 하죠. 네. 일단 가장 이제 손으로 만져보고 의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의심되는 부위는 생기지만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근전도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전도 검사.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 싶으면 MRI까지 시행하고 전신적인 질환과 연관성이 가끔 의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피검사까지 해서 연관된 다른 전신적인 질환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근전도 검사요. 저는 엑스레이랑 MRI는 들어봤어도 근전도 검사는 좀 생소한데요. 뭐죠? 이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육에 이제 바늘을 찔러서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지 또는 근육의 힘이 적당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검사를 통해서 손이 저린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뭐 정중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척골신경 또는 요골신경 뭐 이런 것들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을 때 어느 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목 디스크라든지 또는 이 상완 신경총이라 그래서 이 목에서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신경들의 이상이 있을 때 그런 것들 또는 이제 근육 자체에 또 병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들을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이 저려요. 어떤 치료를 할까요? 손이 저리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흔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원인 자체가 많이 써서 생긴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이제 다만 네. 우리가 손을 안 쓰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이제 손목을 고정시켜주는 보조기를 착용을 한다든지 이 정중신경 주변에 인대 안쪽으로 해서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도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하면 수술적 치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술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손목 터널이 손목 요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나가는 정중신경을 이 손목 터널을 이루고 있는 지붕에 해당되는 횡수근인대를 절제해주면은 신경이 지나가는데 풀어지면서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고식적으로 이렇게 열어서 했었는데 또 예전에 또 내시경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하키나이프라 그래서 아주 작은 하키나이프 모양의 칼을 이용해서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안쪽에서 그 구멍을 통해서 국소 마취 후에 탁 하고 끊어주면은 한 10분 정도 내외로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술하고 네. 간단하게 바로 회복해서 바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수술법을 요즘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손저림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저림 원인도 다양하고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는 이제 심한 병부터 아주 간단한 쉬운 병까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보시는 게 꼭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혹시 손목 저림이 느껴지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꼭 한번 병원을 찾으셔서 혹시 나에게 어떤 병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오늘 우리 손목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탑포유 끝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시작! 탑포유! 여러분 구독과